우리가 죽음학 하면 타나톨로지죠. 근데 한국에서는 이 타나톨로지 죽음학을 임종학으로 이야기하거나 또는 명칭하거나 또는 생사학으로 명칭하거나 사생학으로 명칭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약간의 차이가 있죠. 강조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임종학, 생사학, 사생학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는데, 근데 우리 학자들 사이에서는 명칭 하나에 어디에 방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그 뉘앙스, 의미, 또 구심성과 지향성을 우리는 예민하게 이렇게 감각을 가지고서 학술적인 연구나 방향성을 잡기도 하죠. 먼저 임종학 하면은 죽음을 맞이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죽음에 가깝다라는 말보다는 임은 맞이한다라고 하는 주체성에 대한 결단이나 행위에 대한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달을 맞이한다, 손님을 맞이한다, 군림한다 할 때 임자는 어떤 외부적 어떤 다가오는 사태에 대해서 내가 주체가 되어서 주인공이 되어서 그것을 내가 어떻게 맞이하고 결단할 것인가에 대한 태도이기도 하죠. 이 종자는 우리가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 죽을 사자하고 좀 달라요. 죽을 사자는 그냥 중의적인 표현입니다. 죽어가고 있는 사태를 중립적인 객관적인 자세에서 서술을 할 때 죽어간다 라고 할 때 그 표현이 사자라고 이제 죽을 사자 표현합니다. 근데 종자는 주관적이고 주체적인 1인칭적 관점에서 죽음을 내 안에서 의미화하고 어떻게 결단하고 어떻게 매듭을 찍을 것인가에 대한 의미화적 죽음을 우리는 종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사회는 객관적인 서술 1인 3인칭적 관점에서의 기술이지만 종은 1인칭적 경험에 대한 그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게 종자죠. 그래서 임종이라고 한다면 신체 생물학적인 내 자신에 대한 죽음을 내가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에 대한 주체 결단을 표현할 때 우리가 임종이라 하고 거기에 대한 학문을 우리는 이제 임종학이라고 하죠. 근데 한국에서는 이거를 객관적인 3인칭적 관점의 어떤 지식 체계보다는 거기에는 1인칭의 한 개인의 죽음이 자신의 죽음이 어떻게 죽어가고 있는지를 자각하고 또 의미화하고 느끼고 경험하는 주관적인 1인칭의 관점을 3인칭적 관점에서는 놓치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임종학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한 개인이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자각하고 또 이 죽음을 내가 어떻게 매듭 지을 것인가에 대한 자각, 그리고 죽어가면서 남아있는 사람들과 관계에서 어떻게 화해하고 용서하고 서로의 어떤 사랑을 나눌 것인가에 대한 1인칭적 관점의 경험과 고뇌와 화해와 용서에 대한 강조를 조금 더 둔다면 일반 죽음학에서보다는 임종학에 대한 그 죽음학적 기술이 오히려 적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가 앞에 말씀드렸지만 이 죽음학을 생사학으로 볼 것인가 또 사생학으로 번역할 것인가 이런 또 관점도 있죠. 그래서 생사학, 생을 앞에 두는 거죠. 생을 앞에 두면은 생사학, 우리가 살아있을 때 삶의 기술로서 삶의 기회로서 품위 있게 훌륭하게 잘 살게 되어지면은 그 따라오는 죽음도 품위 있게 임종을 맞이할 수 있겠다라는 의미에서 생을 앞에 두는 학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본에서도 그렇고 또 한국에서도 죽음학 생사학으로 번역해서 쓰는 경우가 있죠. 또 반면에는 우리 중국 전통 동양 사상에서는 생사학이란 말이 안 나오고 사생학이란 말이 나와요. 사가 먼저 앞에 두는 거죠. 죽음학이 지니고 있는 본래적 가치, 죽음학에 대한 우리 그 명제는 뭐냐면 우리가 살면서 겪게 되어지는 상실과 죽음의 고통을 우리가 어떻게 직면하고 대면하고 대처해서 가장 삶의
훌륭함이나 삶의 품이 무엇인지를 고찰해가는 그 학문이 바로 죽음학이거든요. 그래서 죽음학의 하나의 센텐스를 이렇게 문장으로 말을 한다면, 오늘의 마지막이라면 나는 어디에서 누구와 무엇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명제로 우리는 규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의 마지막이라면 나는 누구와 어디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 태도는 그런 명제에서 비춰보면은 우리는 생사학이란 말보다는 오히려 사생학이란 표현이 오히려 죽음학의 명제에 잘 부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사람들이 강조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생사학으로 번역할 수도 있고 죽음학으로 번역할 수도 있고 또는 인종학으로 번역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 세 가지를 다 포괄하면서도 죽음학의 정신, 죽음학의 지향성과 잘 맞는 딱 떨어지는 용어를 선택한다면 저는 사생학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양 사상에서 얘기라든지 선진 유학에서는 생사학이란 말 대신에 사생학이란 말이 벌써 나오거든요. 그리고 보면 선인들은 생사의 문제를, 죽음의 문제를 오히려 곡절하게 자신의 진정한 정직한 질문, 정직한 만남, 정직한 단독자로서의 이 질문을 통해서 자신의 삶과 자신의 진정한 실존적인 가치와 의미가 어디 있는지를 물어보는 그런 어떤 결단에서는 옛날 선인들은 사생학이란 말을 선호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죽음학을 조금 번역한다면 사생학으로 번역을 해서 살을 앞에 둔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태도나 또 삶의 소중함,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 있는지를 극명하게 구분할 수 있는 힘이 거기에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주자 선생은 생과 사의 간극을 극명하게 자명하게 경계를 구분하라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뜻은 어떻게 보면은 삶과 죽음과 삶의 경계를 분명하게 한다는 것은 오히려 죽음을 앞에 두고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나는 내 삶에 내 존재가 무엇이고 나한테 다가온 이 가족들이나 또 관계되어진 모든 대상들과 내가 어떤 관계를 맺고 어떤 결단을 내릴 것인가에 대한 이 질문이 오히려 절박한 질문이 되어지고 그 절박한 질문 속에서 내 자신의 진정성, 정직한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죽음학에 대한 이 표현을 인종학, 죽음학, 생사학 이 표현을 어디에 방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자세도 또 태도도 조금은 좀 어세나 강세가 어디에 더 중점을 두어야 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